Hush, little baby, don't say a word. Mama's gonna buy you a mockingbird. And if that mockingbird. 이제 몇 가지 이슈들이 있죠. 먼저 지금 WKBL에서 아시아 쿼터 제도 도입을 놓고 많이 고민한다고 하는데 저는 현직이 아니니까 이 부분은 현직이신 손대범 위원이 쭉 설명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아시아 쿼터 제도 도입에 대해서 저도 여러 번 논의를 했었거든요. 네. 또 국장님들하고 논의하고. 근데 목적이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그쵸.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이번 제도 도입에는 무엇을 위한 아시아 쿼터냐? 단순히 성적이 안 좋은 팀에 위해 퍼즐을 맞춰주기 위한 거냐? 아니면은 진짜 우리가 어찌 보면 저는 그 국장님들 앞에서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상품이에요, 이게. WKBL 자체가 농구 경기가 상품인데 그렇다면은 상품을 좀 더 볼 가치가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지 않냐? 지금 아무리 포장을 잘해줘도 우리가 한계가 있고 매거진이든 농구 전문지든 잡신문사든 방송이든 중계든 어쨌든 말로 포장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더 이상 포장지가 없다. 더 떨어지고 있다. 포장 품질도 그렇고 네. 그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고 또 최대한 국내 선수들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국내 선수들이 좀 어쨌든 간에 그거잖아요. 명분은 WKBL은 국내 선수들의 리그고 네. 이 선수들이 설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 자리까지 뺏어가면서까지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쟁이 필요한 리그지만 최대한의 장치를 마련해 주는 상태에서 리그의 품질을 살려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외국 선수 도입이고 그 외국 선수 도입이 하위 팀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리그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것이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된다. 이건 다들 동의를 했습니다. 이제 현재로서는 근데 미국 선수를 데리고 올 것이냐, 아니면은 아시아 전체를 데리고 올 것이냐, 일본 선수를 데리고 올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당장은 일본 선수만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게 아시아 쿼터 시작 땅 해가지고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필리핀 협회, 호주 농구협회, 중국 농구협회, 아시아 다 협회가 있잖아요. 그쪽과도 협의를 맺어야 되고 그쪽에서 데리고 오고 우리가 내보내야 되고 그런 것들 협약을 맺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남자 농구에 비해 여자 농구에 그런 것들이 취약하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남자 농구는 워낙 교류가 많았고 그렇지만 여자 농구는 사실 우리나라가 그동안 교류해봤자 일본, 중국이었거든요. 근데 중국은 우리랑 안 놀아주고 이제 더 이상 네. 남자 농구, 여자 농구가 또 없이 중국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아시아 나라 농구과는 좀 교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대만 선수라든지 그런 선수들이 아시아 쿼터 제로가 해서 뛰고는 있지만 네. 교류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것들을 하나하나 실타래를 풀려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당장 그렇다면 영입할 수 있는 부분은 일본 선수가 아닌가. 그래서 그걸 전제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풀어가자. 그렇다면 언제 풀 것이고 언제쯤에 더 늘릴 것이고 언제 가서 더 확대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아, 그럼 아직까지 뭐 결정이 되거나 제가 알기로 오늘 이제 1월 23일. 네. 그러니까 오늘이 사무국장 회의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2차 회의까지 들었던 내용 중에는 아직까지 아시아 쿼터 제도가 필요해. 하자. 근데 여기까지. 아, 언제? 어떻게, when, how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하나도 아직 결정이 안 됐고 이게 막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민기적거려. 그게 아니라 진짜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명분과 그다음에 제대로 절차와 마련하기 위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다 원하는 게 다르고 원하는 방식도 달라요. 그러니까 자유계약제냐 드래프트냐 셀러리 캡 안에 포함시킬 것이냐 밖으로 갈 것이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다르기 때문에 2명이냐 1명이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맞추는 게 뭐 6개 구단밖에 안 되는데 뭐가 문제냐 하지만 6개 구단이라도 사실 말이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KBL도 제도 하나 마련해놓고 내년에 바꾸고 내년에 바꾸고 많잖아요. 그런 게 그런 것 때 따지고 봤을 때 저는 한 번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건 진짜로 계속 의문점을 제기하고 변수를 얘기하고 해야지만 완벽하게 갈 수가 있다. 그나마 팬들도 인정할 수 있고 선수도 인정할 수 있고 아마추어 지도도 인정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제 논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 그러면은 7곡 휴게소가 눈에 보인다. 좀 거의 다 오긴 왔네요. 많이 왔죠. 문경, 출격 그쪽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국장들만 동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단장들도 이해해야 되는데 비용도 들잖아요. 사실 이게 은행이니까 돈이 엄청 많다 그게 아니라 요즘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자 농구, 여자 농구 할 것 없이 농구, 배구 할 것 없이 스포츠 예산이 줄고 있어요. 네. 기업 내에서도 그렇고 은행권 내에서도 그렇고 협회 내에서도 그렇고 네. 예산이 더 줄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저도 올해 어떻게 먹고 살지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데 이게 심각해요, 진짜.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 용병 써야 되니까 돈 더 주세요가 말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은 더 두들겨 보면 가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점진적으로 봤을 때는 용병 어쨌든 아시아 쿼터도 외국 선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외국 선수 제도가 어떻게 될지는 점진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총재님이 바뀌었을 때 해 그러면은 하는 거예요. 확 네. 백지화가 되던가 아니면 확 추진이 되던가. 그러니까 그게 제일 걱정하는 부분 중 제가 걱정하는 건 그건 중 하나인데 총재가 새로 부임함으로써 그 동안에 다져왔던 것들이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걱정은 되죠. 이병헌 총재 임기가 올해까지라서 뭐 근데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어떤 집행부가 오든 간에 좀 이것만은 꼭 살려놔야 된다라는 게 하나가 있다면은 유소년입니다. WKBL이 다져놓은 유소년의 기반은 저는 KBL과 비교할 수 없지만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유소년 클럽도 있지만 학교 체육도 찾아가가지고 은퇴하신 네네. 분들이 가서 지도하고 있죠. 네네. 그것도 교육청 여러분들 뭐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 기사에는 안 났지만 코로나 때 뭐 했냐 도대체 하지만 집행부가 부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교육청 찾아가가지고 쪼르고 쫄라가지고 뭐 경기도에 있는 학교에 우리 선수들 파견하게 해달라 수업 시간에 투입하게 해달라 해서 농구 가르쳐주고 은퇴 선수들. 네. 네. 서울시 교육청 찾아가지고 해달라 지방 교육청 찾아가서 해달라 그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큰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렇게 잘 다져놨기 때문에 이게 결국엔 선수들이 중학생 됐을 때 고등학교 됐을 때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농구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재밌어야 하는 건데 그쵸. 지금 봤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제가 작년에 되게 운 좋게 교육부에서 초청해 주셔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클럽 대회를 많이 중계를 갔었어요. 인구가 되게 많이 늘었어요. 10년 전에 비해서 중학생 농구하는 실력들 보면은 많이 늘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시작이라 생각해요. 이런 분들이 나중에 관중이 돼서 오는 거고 혹시나 운 좋으면은 선수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것만큼은 좀 안 바꾸면 좋겠다. 지금 아시아 쿼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유소년. 아시아 쿼터 중요하죠. 경기 네. 당장 품질이 중요하니까.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투 트랙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은 유소년 쪽은 기틀을 잘 잡아가고 있다. 더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어린이들이 봤을 때 나도 저 언니처럼 하고 싶어. 라는 우상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우상 만들기 위한 좋은 경기를 만들기 위한 작업 중 하나가 이제 아시아 쿼터가 보완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외국인 선수 제도 그리고 뭐 셀러리 캡도 그렇고 결국 선택의 문제인데 하냐 안 하냐 늘리냐 유지하냐 줄이냐 결국 어느 쪽에나 장점이 다 있고 어느 쪽에나 단점이 다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목적과 명분 2020년에 이제 외국 선수 제도를 잠정 중단할 때 사실 그때도 얘기했던 게 원칙적으로 프로리그에서 외국인 선수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사실 프로로서의 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에서 최고의 선수단을 구성할 수 있는 게 프로의 기본 원칙인데 그걸 스스로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이다. 프로의 자격을 포기하는 거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꼭 가져가야 되는 목적성이 있다면은 그거는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사실 그게 명분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명분이 그때는 맞게 보였지만 네.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면서 경기의 품질이 지금 말도 못할 정도로 떨어지게 되면서 약간은 좀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네. 물론 그게 있어요. 전 세계 어느 리그를 봐도 외국 선수 없이 자생하는 리그 많지가 않습니다. 뭐 WNBA도 뭐 농구 종주국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다양한 인종이 뛰고 있잖아요. 그쵸.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뛰고 있고 뭐 일본 정도? 일본은 근데 일본 역시나 내년쯤에 리그를 확장시키면은 외국 선수를 도입할 계획이 있다라고 말했거든요. 또 일본 여자 농구는 또 프로리그가 아니고 또 이미 그리고 네. 어릴 때부터 데리고 와서 키우는 외국인들이 있고 그쵸 아프리카 출신. 이미 일본은 뭐 농구 자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일본 사람 맞아 싶은 외국계 개방성이 선수 있었죠. 많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거 봤을 때 자생할 수 있는 리그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는 다시 풀어야 될 때가 올 것이고 그걸 좀 자연스럽게 끌어내고 최대한 국내 선수들이 농구를 더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때 대신 뭐가 됐든 간에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적 부양책이 되면 안 된다 이거 그러니까 자체가. 제일 중요한 거는 와 존나 재밌어 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경기 그쵸. 보면서. 네. 지금은 저 레이업도 못 넣어. 그게 물론 알죠. 프로 선수인데 얼마나 훈련 열심히 했겠어요. 진짜로 밥 먹고 농구만 했는데 저는 진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요. 맞아요. 열심히 해요. 보고 있으면 진짜 마음이 아플 정도로 열심히 몸을 굴리고 날리고 혼나가면서 연습하고 그러는데 결과로 안 나오니까 속상한 거예요. 네, 중계할 그쵸. 때 제가
가끔 이제 올해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왜 이렇게 탄식이 심하세요라고 이제 원석영 기자가 되게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네. 탄식이 많다. 근데 제가 그게 봤을 때 진짜 저는 이렇게 한심하다 그게 아니라 이게 진짜 열심히 안타까워서? 연습했는데 왜냐면 알잖아요 다들 연습을 저희 취재에 가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이게 아픈데 재활하고 수술하신 분들 더 잘 알겠죠 이게 처음으로 직립보행했을 때 그 두려움 그런 것도 이겨내면서 연습해가지고 왔는데 결과물이 안 나왔을 때 얼마나 속상했어요. 근데 그 좀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볼만하게 선수의 노력을 좀 같이 인정할 수 있게 좋은 품질의 경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여자 농구가 더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은 남자 농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선수 혹은 아시아 쿼터를 데려왔을 때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 뭐 경기의 품질 이런 거를 주관적으로 따지기 전에 그냥 그런 선수 데려와가지고 일단 덩크슛만 몇 개 빵빵 꽂아줘도 와 볼거리가 늘었어가 되는데 여자 농구는 누굴 데려온다고 덩크슛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확 이렇게 바뀌는 게 찾기는 쉽지 않기 네. 때문에 더 시간이 또 걸리겠지만 다만 좀 아쉬운 거는 두 가지가 있는 게 첫 번째는 이제 프로만 봤을 때는 빨리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선수들 너무 제가 유일하게 경기 중에 화가 날 때는 의욕이 없어질 때, 의욕 없는 농구를 할 때, 목적성을 잃어버린 농구를 할 때, 너 한 번 던지고 나 한 번 던지고 벌어졌으니까 대충 하자. 대충은 아니겠지만 네. 어쨌든 그렇게 보일 때 너무 좀 아쉽고 두 번째는 지금 아마농구 저변이라는 게 좀 아쉽죠. 왜냐면은 농구대학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제일 야심차게 추진했던 프로젝트가 유소년 캠프거든요. 중고등학생들 모아놓고 캠프 하잖아요. 네. 이제 올해 3번 했었는데 이 선수들한테 들은 얘기 중 하나가 제일 가슴 아픈 게 속공 훈련 해본 적이 없어요. 중학생인데 5대5 속공을 하려면 5대5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달린 선수 있어 막 5대5 속공 훈련을 한 번도 안 해봤대요. 중학생인데. 10명이 안 돼서 예.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적도 있었죠. 예전에는 남자농구 같은 경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선생님이 그 속공 못하게 했어요. 센터라고. 드리블 못하게 했어요. 그쵸, 근데 예. 그거는 사실 인식의 차이니까 꼰대네. 그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렇게 한심하게 혀를 끌끌 차고 지나가면 끝이었는데 이거는 내가 끌끌 차고 한다고 해결이 안 돼. 뭘 도와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5대5 훈련을 해볼 여건이 없는데 뭘 하겠어요. 이런 상태에서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 프로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부터 가르칠 수밖에 없고 수비 토킹 해볼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4명밖에 없으니까. 그쵸. 그리고 원투펀치 해볼 여건이 안 되는 나 없으면 팀이 안 되니까. 그런 선수들이 지금 프로에 오니까 감독님들도 처음부터 다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고등학교 지도자의 지도력을 따지기가 아니라 선수가 없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저변의 문제.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캠프를 그러면 잘하는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훈련할 기회라도 주자. 그게 이제 캠프의 취지였어요. 제가 더 바라는 거는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이번에 유소년 캠프 했잖아요. WKBL 네네. 보훈체육관 수원에서 네네. 그런 것들이 전국을 못 모은다고 쳐도 뭐 대전, 대구 권역별로 묶어가지고라도 좀 묶어서 훈련 다 같이 할 수 있게 해주자. 그렇게라도 해야지 잘하는 선수끼리 동기부여도 얻고 또 샘도 나고 쟤 잘한다 질투하고 저는 질투는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쟁심의 원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예 그런 여건조차 없지 않나.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부족한 상태로 프로가고 노출이 되고 근데 더 아쉬운 거는 원래 잘하던 선수들이 위에서 빠져버렸어. 부상 때문에. 그러니까 밑에 있는 선수들이 올라오잖아요. 네. 그럼 밑에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더 많이 뛰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악순환되는 게 지금 최근 2, 3년인데 너무 안타깝고 더 농구를 할 수 있게 어쨌든 인구 절벽이라는 걸 떠나가지고 어떻게든 한 명 더 끌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 선수도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유소년 농구로 회귀를 해버렸네요. 이상하게 그렇게 됩니다. 네. 요즘에 좀 다녀보신 분은 다 알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아시아 쿼터제도 얘기를 하면서도 좀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 중에서 좀 걱정하는 부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온다고 일본에서 좋은 선수로 올 수 있겠냐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연봉을 보니까 10만 불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WKBL이 보면은. 근데 그 정도면은 W리그에서 올 수 있는 선수들이 꽤 풀이 넓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이제 드래프트로 할 경우에 WKBL이 예전에 했던 외국 선수랑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보는 그쵸? 게 다쳐버리면은 네. 끝장나는 겁니다. 왜냐면은 시즌이 똑같잖아요, 정확히. 네. 그러니까 이미 시즌이 시작했고 계약이 된 선수들이 오겠어요? 안 오죠? 바이아웃해도 안 올 텐데 그런 것들 자체가 약간 좀 위험성이 있죠. 저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선수 제도를 아시아 쿼터든 외국인 선수 제도든 이거를 부활시킨다고 했을 때
지금 뭐 많아야 한 팀에 한 명 혹은 두 명 보는 그 전체적인 선발은 12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맥시멈이라고 봤을 때 6명 아니면 12명이라는 건데 이 시장을 가지고 에이전트나 이런 사람들이 드래프트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구성을 만들 수 있다? 그건 욕심이고 금액 자체도 그 밸류가 뭐 당연히 뭐 한국이 연봉을 많이 주는 리그라고 하는데 그게 워낙 WNBA가 크게 안 주다 보니까 그런 거지 유럽에 우리보다 더 많이 주는 리그들 있거든요. 엘리사 토마스를 삼성이 왜 못 잡았겠어요? 유럽에서 그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체코로 간 엘리사 토마스가 한국이 너무 좋아가지고 휴가 때 왔을 때 삼성에서 내년에 다시 뛰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연봉 맞춰주면 뛸게. 그래서 얼마 줘야 되는데 하니까 지금 10억 받아. 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인 건데 근데 저는 결국은 외국 선수 제도를 다시 연다. 그러니까 아시아 쿼터든 미국 선수든 혹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혼혈 선수, 귀화 선수, 혼혈 선수 혹은 이제 동포 선수죠. 이런 경우는 드래프트가 아니라 자유계약으로 올 수 있게 해야지 적극적으로 뭔가 기대를 할 수 있지. 그렇게 자유계약을 하면 좋은 게 그것도 중요한 게 제가 그래서 저번에 꺼냈던 이슈 중 하나인데요. W 리그 소속 선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일본으로 했을 때는 일본인으로 할 것이냐. 그럼 일본인이면은 미국에 있는 일본인도 있고 유럽에 있는 또 은퇴한 선수도 있을 수 있고 그쵸. 은퇴한 선수 데리고 오는 건 안 좋겠지만 어쨌든간 최악의 경우네요. 아니면은 독일 리그나 호주에 지금 국가대표 뛰고 있거든요. 마울리 스텝 마울리 선수가 유럽에서 뛰고 있고 그 다음에 오코에인가 그 선수가 호주에서 뛰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 선수들도 혼혈이거나 귀화 선수긴 하지만 일본인 국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도 범위를 넓힐 수 있냐. 그런 아이디어도 있는데 제 말이 답은 아니에요. 제가 이 사회 참가에 이렇게 하자 그게 아니에요. 제 의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도 어느 수준까지냐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바노 선수가 오게 된 것도 어쨌든 간에 그런 비슷한 케이스라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그 확장성이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아니면 필리핀에도 좋은 가드가 많고 그렇죠. 또 아니맘 선수 이 선수 같은 경우 작년에 필리핀 국가대표 센터로 왔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 좋은 대접받고 있다고 듣는데 뭐 그런 선수도 가능할 것 같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그러니까 확장성은 있어요. 아시아 쿼터니까 어떻게 확장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미국 선수도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거는 이 스카우팅을 누가 할 것이냐. 남자 농구는 굉장히 인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스카우팅도 계속 하고 있는데 여자 농구는 사실 사무국에 많아야 두세 명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인력의 문제. 은행에서 충원을 쉽게 안 해주죠. 제가 알기로는 우승을 5번, 6번 해도 이게 진급에는 아무런 영향을 안 준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근데 또 꼴찌라면 타격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농구단에 와가지고 나 스카우트 될 거야 라고 하겠어요. 이게 명분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 건데 결국 맞아요. 근데 이제 은행 금융 그룹들이 결국 이게 아까도 스포츠 예산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그게 우리가 돈이 없어서 줄이겠다가 아니거든요. 여기에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명분이 지금 생기지 않는 게 문제예요. 예전에 한 번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프로야구의 10분의 1도 여자 농구에 돈을 안 쓴다. 프로 구단이. 아니 같은 프로인데 왜 이렇게밖에 안 쓰냐. 라고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수만 있다면은 그럼 그 돈 쓸 수 있다. 근데 그만큼의 가치를 못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그쵸. 그게 쉽지가 않은 그게 거니까. 문제인 거고. 좀 아쉽죠. 그래서 전문가들을 좀 육성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WKBL이 오히려 뭐 은퇴 선수들을 활용해가지고 스카우트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정보 그런 거 있어요. NBA가 예전에 지금이야 뭐 워낙 활성화됐지만 90년대까지만 해도 마티 브레이크라고 돌아가신 분 계신데 그분이 스카우트의 대부라고 불렸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자체적으로 대학교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찾아가지고 전체적인 스카우트 책자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걸 팀들한테 배포를 했습니다. 그걸 보고 팀들도 분석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존재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NBA도.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 들고 또 거기서 놓친 선수가 있다면은 더 보완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육성을 해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너무 이제 기준을 NBA나 WNBA 기준에 전문성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여러 가지 방법은 찾기 마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시장은 또 아시아에서도 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게 예전에 우리가 뭐 그 아시아 뭐 4개국 경기를 하거나 이랬을 때 일본 선수들이나 이렇게 물어봤을 때 WKB에서 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뛰고 싶냐라고 했을 때 일본의 A급 선수들도 뛰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은 저도 확인해봤는데 WKBL에 와서 뛰는 거에 대해 거부감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특히나 주전급 선수들도 그렇고 그런 거 거부감은 없고 한 번쯤은 경험해보고 싶은 무대. 또 왜냐면 그 일본 리그 자체가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프로에서 뛰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던 선수도 꽤 있었고 다만 경기 수가 많다는 게 문제지만 뭐 그렇다고 따져봐도 30경기는
그들 입장에서는 많은 편은 아니고. 그러니까 조건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은 뭐 셀러리 캡에 포함을 시킬 건지 아니면은 그 수당 제한을 어느 정도로 할 건지 그 부분에 결국은 그 어느 정도 영향을 가겠지만 내 몸값을 좀 낮춰서라도 WKB에 갈 수 있다면 가고 싶다는 얘기를 했던 선수들이 그때 지금 도요타 감독으로 있는 오가 감독도 선수 시절에 나 WKB에 뛰고 싶다는 얘기를 저 했었거든요. 오가 되게 좋아했습니다. 진짜. 네. 자 그럼 제도에 관한 부분은 여기까지 하나만 더 정리하고- 하면은 예. 네, 일정이 너무 빡빡해요. 올해 보면은 이상하게 빡빡해요. 사실 그 부분이 네, 경기력을 떨어뜨리는 이틀에 원인 한 중에 번, 하나가 세 번에 한 되겠죠. 번, 3일에 한 번 경기가 어쩌다 막 한 번 있으면 좋은데 이틀에 한 번 경기가 막 퐁당퐁당 있을 때도 있고 또 신안 같은 경우가 이번에 좀 용인, 용인, 부산, 아산이었죠. 굉장히 일정이 여자농구 치고는 되게 가혹한 일정이었죠. 이동 자체가. 게다가 2층이 인천에서 경기를 치러도 기흥에서 오니까 네. 더 멀어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좀 봤을 때 동선이라든 일정이 조금은 느슨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래서 그 말도 했었는 게 라운드 끝나면은 하루 이틀 정도 쉬어야 되지 않나. 이 라운드 개념을 왜 만들었냐 도대체. 사실 화요일 쉬는 거 때문인지 모르지만 라운드가 구분되는 느낌이 없긴 하죠. 네. 왜 만들어 라운드를? 누가 하려고? 누가 하러 1라운드 2라운드 바뀐 거예요? 그쵸. 상 주려고? 그건 말도 안 되죠. 1라운드 끝나면은 차라리 그 화제가 되고 싶다면은 1라운드 끝나고 라운드를 돌아볼 여유는 줘야 되지 않나. 하루 이틀 정도. 미디어가 1라운드 시작했는지 2라운드 시작했는지 몰라 기자들이. 나도 그러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구분을 하려면은 2라운드 끝나고 하루 이틀 쉬면서 뭐 2라운드를 돌아올 시간도 갖고 3라운드 준비할 여유도 주고 그래야지 기자들도 프리뷰를 쓸 거 아니에요. 또 판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정리를 할 수 있고. 라운드 끝났을 때마다 감독자랑 연맹 이제 경기 운영부가 모여가지고 이번 라운드 판정 가지고 몇 가지들을 따로 심판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모여가지고 다시 그런 얘기를 것도 하면서 있고 그래서 라운드 정리할 수도 끝났을 때 있고. 하루 이틀 정도 쉬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매주 화요일만 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유연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예 그때 퓨처스리그 해버리든지 퓨처스리그가 지금 너무 짧아졌는데 네. 저는 퓨처스리그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박신자컵이 이제 국제 대회로 바뀌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그렇게 갈 예정인데 그렇다면은 라운드 끝났을 때 하루 이틀 정도의 퓨처스리그를 준다든지 뭐 좀 그런 식으로 좀 줘가지고 유연하게 가면 좋지 않을까. 어쨌든 심판분들은 일을 해야 되니까. 네. 네. 그 경기 운영부도 해야 되겠고 홍보팀도 일을 시켜야 되니까. 일을 시켜야 되니까. 네. 네.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네, 생각합니다. Hush, little baby, don't say a word. Mama's gonna buy you a mockingbird.